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격리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소비해버렸다. 이랬다고 할 경우에 해당 격리 직원에게 어떠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어떠한 죄가 성립할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설명할 횡령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무상 횡령죄겠지만 큰 틀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횡령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거기에 이제 업무자라는 신분이 더해지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거고, 업무자라는 신분은 없고 보관자라는 지위, 보관자라는 신분만 있으면 단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제 업무상 횡령죄가 되면 그 처벌이 가중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됩니다. 자, 횡령죄에서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횡령죄에서처럼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가 한정되어 있는 범죄를 우리가 신분범, 진정신분범 이렇게 부르거든요. 횡령죄는 대표적인 진정신분범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람이면 아무나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보관자의 지위라고 하고,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만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관자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횡령죄의 주체를 다시 정리하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만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죠. 돈, 금전이나 뭐 어떤 동산 같은 거면 보관자의 지위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실제로도 되게 많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돈이라 그러면 그 돈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물론 이제 위탁관계 유무는 당연히 더 따져봐야 되지만, 적어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점유관계로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진 않아요. 오히려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명의인, 그 부동산의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인정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등기 유무가 아니라 꼭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만 당연히 위탁관계 유무는 또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일단 보관자의 지위 자체만 놓고 보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은 등기 명의자가 유효한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이므로 등기 명의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자.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이 각 5분의 1 지분씩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 부동산을 A라는 사람,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A가 다른 지분권자죠. B, C, D, E 다른 지분권자의 공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또 임대한다고 해도 이 공유자 중에 한 명인 A씨는 다른 지분권자인 B, C, D, E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처분 권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쉽게 설명해보면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을 해도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처분 권능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라는 횡령죄의 주체성 자체가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가 성립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횡령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상속인들도 그 공유하는 관계잖아요.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있는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공동 상속인이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 중 한 명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 부분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횡령죄의 주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횡령행위라는 건 뭐냐? 그래서 횡령행위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시킬 수 있는 정도로 표현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횡령행위가 꼭 법률행위, 뭐 매매나 증여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행위로서 횡령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와 같은 개인에 대한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예요.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와 같은 개인의 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에서 이게 횡령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긍정, 부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대법원 판례 기준을 볼게요. 원칙적으로 단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어야만 단체나 법인의 비용으로 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진행 중인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그런 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지 법인이나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중에 첫째는 실질적으로 그 분쟁의 당사자는 단체나 법인 그 자체이지만 법적인 이유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표시되는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분쟁의 본질적인 당사자는 법인과 단체 것이 확실해요. 분명해요. 사건 내용과 법리상. 그런데 소송법적인 이유 때문에 단지 당사자만 대표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 명의만 대표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했던 직무행위,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인 경우, 그런 경우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대표자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나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 중에 재건축 조합장이 그 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도 그냥 그 조합장 개인이고, 그 조합장이 조합을 위해서 어떠한 적법한 직무행위 과정을 했다거나 그 대표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그런 사례인데도 재건축 조합의 자금으로 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정확히는 업무상 횡령죄였습니다. 제명이.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이 개인이 형식적, 실질적 모든 당사자이고 재건축 조합이란 단체를 위해서 했다거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했던 직무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재건축 조합의 비용으로 지불한 행위는 아무리 재건축 조합의 이사나 뭐 대의원의 승인, 어떤 절차적인 적법 타당성을 좀 거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는 재건축 조합이나 뭐 집합 건물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뭐 이런 법인보다는 비법인 사단이나 조합 이런 단체들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단체나 법인의 비용으로 그 당사자가 개인이 되는 소송에서, 그 소송은 민사소송일 수도 있고 형사소송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가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가? 즉, 그 불법 영등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선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 원칙과 예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에서 횡령죄의 주체, 특히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횡령 행위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횡령 행위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